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베트남 다낭의 근교 여행지로 또 유명한 호에에 와 있어요. 회? 베트남 안에서도 정말 역사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저희 남편은 진작에 혼자 갔다 와봤었고 저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남편이 자꾸 거기 가도 후회고 안 가도 후회다, 좀 고생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서야 와봤습니다. 다낭 N번째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후에 역사도시 어떤 루트로 갔을 때 조금 더 재밌고 알차게 뽕 뽑을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난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자꾸 후회 거려가지고. 너무 멋진데? 난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후에 성입니다. 제일 메인 코스가 되겠죠. 다낭 시내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로 해서 지금 도착을 한 곳이고요. 이 성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자금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의 자금성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국 안 가봐가지고 자금성 어떻게 생긴지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갔다 오신 분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좀 비싼가요? 둘러보실 관광지들, 관광 명소들, 역사 유적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료가 있잖아요. 입장료는 묶음 상품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후에성만 끊느냐? 아닙니다. 묶음 상품 보여드릴게요. 매표소인데 오시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후에만 가는 거는 20만 동이고요. 후에랑 뭐 투둑이랑 카이딘이랑 뭐 이렇게 가겠다, 요런 원하시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희랑 같은 코스를 가시겠다면 3번 추천. 저희는 오늘 여기 후에성이랑 카이딘이랑 민망이랑 들릴 거예요. 인당 42만 동. 티켓을 끊으면 이렇게 한 장 안에 다 알려주고요. 사진 찍으러 하거든요. 잃어버릴까봐 그런가? 2명에서 84만 동이에요. 생각보다 입장료 세죠? 한국에 경복궁이나 이런 데는 10,000원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만 해도 10,000원이 넘어. 후에성이 그늘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필 양산을 또 안 가져왔지 뭐야.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있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걸어 다닐 거잖아, 그치? 가시죠. 아우 뜨거워. 저희는 바로 성 위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후에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얘기를 살짝 드려보자면 베트남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지금의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인데 이 하노이 이전 수도는 바로 이 후에입니다. 이 수도 후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1802년부터 1945년까지 이곳이 수도였는데요. 응우엔 왕조 13명의 황제들이 통치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전쟁 중에서도 피해를 정말 많이 입은 도시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안쪽으로 오시면 건물들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뭐가 없어 보이거나 그런 느낌들이 좀 듭니다. 복원을 해놓기는 했다지만 횡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그런 기둥 같은 것들, 뭐 어떤 조각 같은 것들 조금씩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복원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약간 횡한 느낌이 들죠? 이 성 자체가 엄청 넓고 크다라는 거, 되게 웅장함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13대가 있었을 정도면 대단한 거고, 전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런 복원들을 했겠지만 저런 담장이나 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한국의 약간 경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더운 경주? 바우다이 황제를 얼굴 그렇게 궁금한 사람 잘 없어. 베트남 황제, 마지막 황제죠. 바우다이 황제의 얼굴입니다. 달라져 가면 왜 바우다이 황제 별장 보러 가시잖아요. 그분. 아니 진짜 넓고 볼 게 많네. 20만 동 입장료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 나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 20만 동 받아도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매력이 너무 살아있잖아. 그 시대의 흔적들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데요? 꾸며놓지 않았어. 그럼 꾸밈 없이 담장과 막 성벽과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멋지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13명의 황제들이 적혀 있어요. 첫 시작은
자롱 황제는 남북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예요. 여기 후에를 수도로 지정하신 분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물 살 수 있는 곳, 뭐 얼음물, 아이스크림, 뭐 붕어 싸만코 이런 거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수분을 채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바로 자판기도 있듯이. 우와 멋지다. 나도 저거 탈 수 있어? 왕 되면 탈 수 있어. 아, 왕대면? 후해성 안에 오시면 특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보통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보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아오자이 입는 거랑은 또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건축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이안이나 뭐 다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느낌이라서 다른 동네에 온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전 지금 완전 만족인데요. 이곳은 이 후해성 안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복원된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눈으로도 여기가 베트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색다른 느낌을 확 주는 곳입니다. 오마이갓, 여기는 최신식이다. 천장 에어컨이 있어. 살 것 같아. 엄청 상세히 보고 가고 싶어지는걸? 도자기, 세라믹을 지나고 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 굉장히 고생스럽고 여기서 뒤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길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딱 나오면 여기 빨간색 문이 보이죠? 이쪽으로 갈 거고요. 이 문을 통과를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 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뒷문에도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땀을 줄줄 흘린답니다. 이쪽으로 쭉 나갈 거예요. 나가면 저희 택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는 개인 택시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명함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에 갈 거냐, 호양 갈 거냐 이렇게 받았던 명함으로 저희 연락을 해서 대략 한 200만 동 정도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갈 건지 일정 보내주고 대기도 해주고 다시 다낭까지 돌아가주는 택시를 예약을 했고요. 사실 베세레라는 어플을 이용하셔서 버스 타고 후에로 오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오토바이 렌트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렌트는 한번 사고가 있은 이후로는 그냥 안 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안 골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오셔도 괜찮을 곳이긴 합니다. 투어 상품들이 뭐 네이버 검색을 해봤을 때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투어 상품을 예약을 하셔도 괜찮긴 하겠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후에는 왕족들, 왕비들,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수도이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궁중 음식으로도 되게 유명하게 되어 있고 후에에서 나오는 전통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에에서 진짜 갈만한 곳들을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맛집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점심 한 번뿐이라 좀 아쉽지만 한 곳 소개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이 후에에서 대표적으로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는 음식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보회라고 쌀국수예요. 방배우라고 조그마한 접시에 찹쌀떡 같은 게 같이 쪄서 나오는 음식도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껌햄이라고 제첩 덮밥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바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 오늘 야항 반후에라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일단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좀 골랐고요. 여러분들도 식당 후에서 여행하시면서 찾아보실 때는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는 오늘 다양하게 시켰어요. 좀 배고프고 땀 많이 흘려서 집 지쳤기 때문에. 반라밋이라는 메뉴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뒷면에 이렇게 튀김이 맛있겠죠? 여기 소스가 나오는데 피시 소스. 맛있어요. 이 위에는 진짜 찹쌀떡 같고요. 새우가 들어있어요. 건새우. 맛있네요. 이 찹쌀떡이 참 맛있다. 이 튀김도 엄청 바삭해서 식감도 되게 좋고요. 맛있네.
분맘냄이라는 겁니다. 이 소스를 넣어서 비벼 먹는 면인데요. 이 소스가 약간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젓갈 같은 그 냄새라서. 이거는 베트남식을 좀 나는 잘 먹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만 드셔보시길. 베트남 현지인 친구들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 호불호를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돼지고기나 야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머. 맘냄은 개인적으로 다른 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안 시켜 드셔도 될 메뉴. 이거는 반ը엇이라는 메뉴고요. 안에 이제 고기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쌀국수 면으로 말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다 제각각 나오니까 또 좋다. 안에 고수가 들어가서 약간 향신료가 있으나 추천할 만함. 맛있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반을 먹어도 이런 맛은 아니거든요. 맛있네. 고수도 되게 잘 어울려져요. 반배우라고 하는 메뉴고요. 사실 요거는 숟가락으로 요 떡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살짝 부어갖고 요거를 그대로 퍼드시면 되거든요. 요게 좀 따뜻해요. 이대로 찌는 것 같아요. 맛있다. 제가 먹었던 반배우 중에 꼽을 정도로 맛있어요. 되게 소박하게 생긴 메뉴인데 집집마다 맛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진짜 이 떡 베이스가 완전 다르네. 위에 올라가져 있는 이 친구는 돼지 껍데기 튀김이거든요. 그것도 식감을 딱 살려주는 거라 되게 좋습니다. 반남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잎을 열어서 찍어 드시면 되는 메뉴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요. 알아주시면 먹기 편하겠죠? 맛있겠다. 따끈따끈해요. 맛있긴 한데 앞에 반배우, 발넛, 반라미시 더 맛있었어. 근데 이것도 새로우니까 드셔보시면 해요. 근데 이 다 메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에 반으로 다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킨 메뉴는 반배우 하나, 반라밋 하나, 반엇 하나, 분맘냄 하나, 반남 하나, 펩시까지 시켰거든요. 이렇게 음료 제외하고 5개 메뉴를 주문했는데도 27만 동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 저렴하죠. 쌀로 된 음식들이다 보니까 배가 엄청 잘 차거든요. 맛있게 잘 먹은 집인 것 같아요. 진짜 우연찮게 맛집을 찾은 걸 수도 있는데 후에 맛집이 많다는 거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후에는 맛집 탐방을 한번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베트남식이 먹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물론 한식도 먹다 보면 질리는 게 있겠지만 베트남식이 질려서 제가 최근에는 베트남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새롭게 베트남식을 다시 열어준 느낌? 베트남식의 시야를 넓혀준 느낌? 맛에 대한 깊이를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이에요. 먹었으니까 또 투어를 가봐야겠죠? 티인무 사원으로 2번째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7층 석탑이 상징적인 곳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어떻게 오시든 티광득 스님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티광득 스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에 남베트남 정권의 불교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분신을 하셨던 스님이죠. 분신하러 가는 길에 직접 몰고 온 차가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였죠. 티광드 스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만큼 TM 사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쪽 뒤쪽으로는 소나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다 둘러보셔도 좋고 저는 지금 뒤쪽에 먹구름과 천둥 번개가 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망을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는 요 2가지는 꼭 보고 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후에 있어서 상징적인 곳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도 없거든요. 요 앞에 보이시나요? 순두부 간식을 팝니다. 오시면 별비니까요. 사 드셔보세요. 오늘 문을 닫았네요. 비온 줄 아시고 다 가신 것 같은데. 3번째로 방문한 코스는 카이딘 릉에 왔습니다. 13대 황제 중에 7개의 무덤이 이 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고 건축 양식들이 막 믹스가 많이 된 릉 중에 특히나 더 화려하고 독특함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는 양쪽에 이런 석상들이 있습니다. 황제에 대한 그 경의를 표하는 의미라고 하고요. 이 베트남은 황제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보통 왕이나 임금에 우린 익숙하지만 왕과 황제의 계급은 다르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는 독립적이다라는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가시면 좋죠? 이거 스프링으로 저거 용 수염 이렇게 달아놓은 디테일 보소. 저기 위에도 다 스프링 달려있자고. 이 검은색의 이 건물 느낌이 파워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느낌 달라. 진짜 헐. 무슨 미술관 같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까부터 오늘 많이 만난 분이지? 카이딘 황제입니다. 여기 릉 짓는데 돈을 많이 들였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하겠는데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짓느라 돈 많이 썼겠는데? 카이딘 황제는 제가 봤을 때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시네. 포즈가 그냥 보통 다 정면 이렇게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옆모습도 있어. 정확히 알았어. 지금 후회가 갑자기 더 재밌어진 이유는 시원해져서요. 지금까지 너무 만족스러워요. 후회 완전 추천한대요, 저는. 전 참고로 막 역사에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재밌어요. 여러분, 마지막 코스입니다. 민망릉에 왔고요. 남편 왈, 여기가 제일 노잼이었다. 얼마나 노잼인지, 또 의외로 유잼인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서야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료를 여기서 따로 끊는 거는 여기만 해도 또 15만 동이거든요. 한 방에 끊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거. 여긴 되게 한적한 공원 같다. 느낌이 좀 색달라요. 여긴 좀 넓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보셨던 카이딘 릉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느낌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이겠죠? 이 민망 황제는 2대 황제입니다. 200년 정도 돼가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요. 후에 위치한 왕릉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는 왕릉입니다. 경주의 문무왕릉 이런 데 가면 느낄 수 있는 한적하고 되게 예쁜 느낌 있죠? 비슷한 느낌? 이게 만들 때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진짜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민망릉은 그 2대라서 더 그런가 싶을 정도로 좀 수수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쪽에 보이는 호수 산책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마지막에 코스를 넣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역시나 예상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시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아침 9시에 택시 타고 출발했고요. 지금 모든 일정이 끝난 3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2시간 또 넘어가니까 5시나 뭐 6시쯤 다낭 시내 도착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하루 온종일 다 쓰긴 해야 하지만 저는 후에 남들이 되게 많이 욕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었다. 덥기만 했다. 힘들었다. 하물며 저희 남편까지도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영상으로 보시기에 어땠나요? 제 모습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았나요?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좋았어요, 저는. 다낭이 첫 번째라면 굳이 후에까지 오실 선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다낭도 가봤고 호이안도 난 충분히 볼 만큼 다 봤고, 근데 이제 후에 덥단담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 루트 그대로 따라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먹었던 식당도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카페나 이런 걸 가주시면 더 좋겠죠. 더운 날씨에 후에 여행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